그 다음에 재발이 오면서 저런 기운장애의 모습이 좀 없고 조현병 양상만 이렇게 나타나서 약 좀 금방 좋아져 버리니까 임상 의사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약 좀 금방 좋아지는 거는 그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은 약만 먹으면 약만 맞으면 금방 좋아져. 하루쯤 만에 그냥 확 좋아져 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확실히 좋을 병이라고 그런다고 나중에 봤더니 조현병이네. 이렇게 진단이 바뀌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두 진단이 나빠질 때마다 그 양상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면은 임상 의사는 거기에 쫓아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을 병으로 봤는데 나중에 나빠져서 그 정신병적인 상태가 됐는데 봤더니 약을 주면 금방 좋아지면은 그건 조현병이 돼요. 그러니까 조울병이나 정신분열 정동장애는 조증 상태가 잘 안 깔아져요. 약을 주면 물론 잠이라도 푹 자니까 입원하기 전보다는 낫죠. 훨씬 나아요. 1주나 2주 만에 입원해가지고 면회를 시키면 처음보다는 나은데 역시 말도 많고 뭐 잘난 척하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간섭도 많고 그 떠있는 기분이 그대로 가요. 떠있는 기분이 그대로 가는 게 평균적으로 한 6주 가요. 한 4주 만에 퇴원시켜 놓으면은 그 떠있는 기분이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울병의 입원 기간은 오히려 더 6주 전으로 보고 있고요. 조현병은 한 4주, 한 달이면은 퇴원시킬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는 조현병보다는 정동장애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실제 정동장애를 정신병적인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의사들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로 명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는 항정신병약을 치료적인 범위를 줘가지고 금방 안 좋아지니까 클로자핀이 또 필요한 환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조현병에서 클로자핀이 필요한 사람은 치료 범위의 용량을 주면 이거 2, 3일 만에 확 좋아져요. 조현병은 자오당과 어떤 약을 쓰든지 약만 맞으면 확 좋아져야 돼. 근데 클로자핀을 줬는데도 잠만 많이 자지 뜬 기분이 안 깔아지면 결국은 정신분열 정동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가면서도 그 경과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23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정신분열 정동장애는 우선 2차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을 사용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신병적인 증상의 호전이 2, 3주 이상 더디게 나타나고 조증 상태의 정신병적인 증상들은 정신병동 근무자들까지 힘들게 한다. 증상의 호전은 없고 병동을 너무 소란스럽게 만드니 대개는 가량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2가지 이상의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분조절제인 리튬, 가마제핀, 발프레트를 병용하기는 조울병이랑 같아요. 치료 방법은 정동장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이쯤이면 정동장애 한 유형으로 취급하여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를 대할 때 조현병과의 혼돈입니다. 조현병은 치료적 용량 범위 내의 용량을 복용하면 빠르게 몇 시간에서부터 2, 3일이면 정신병적인 증상은 곧 사라집니다. 제가 가장 빠른 경우를 보면은 방배동에서 외래만 하고 있을 때 치료적 범위의 용량이 리스페리돈으로 치면 3mm, 4mm 정도예요. 그걸 집에 가서 일주일 먹으라고 줬는데 우선 병원에서 사이코틱 하니까 약을 리스페리돈 3mm를 먹였어요. 먹였는데 집에까지 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표정도 없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표정이 확 풀리고 좋아졌더라. 이런 전화를 받는데 그게 불과 한 2시간 정도예요. 외래에서 대답을 못할 정도로 며칠째 무표정하고 말도 없었던 사람이 약 먹고 한 2시간 만에 확 좋아지기도 해요. 피무자이드 4mm를 복용시킨 후 모친과 기가하는 길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2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나더니 평상시로 돌아왔다고 하며 신기하다며 좋아하던 모친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또 감량을 거듭하여 유지 용량으로 리스페리돈 1.2mm, 1mm 내지 2mm, 할로페리돌 1.5 내지 2.5mm 정도로 80% 정도는 정상 상태가 유지됨을 경험하였다. 조현병은 조기 치료와 교육, 소량의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약인 클로자핀이 개발된 이후에는 진단이 정확하다면 99%는 약으로 치유가 다 가능한 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다 가능한데 뭔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이쪽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래돼서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왔거나 태행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면은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가 돼요. 그 24페이지 중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약물의 개발은 조현병의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었으나 정동장애는 호전되는 데 대개 2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호전된 후에는 기분 조절제만 먹도록 되어 있으나 항정신병 약물을 소량 함께 복용하여도 때가 되면 재발이 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조울병은 이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제법 세게 먹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재발이 온다 이런 느낌을 이제 의사들이 오랜 진료를 하다 보면 저절로 느끼게 돼요. 언제 재발 증상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조증 상태에서 복용하던 가량의 항정신병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졸리고 온몸이 깔아지고 약물의 유지 용량을 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작용이 덜한 리스펜 3ml 정도를 그냥 그대로 같이 조현병 치료하듯이 그냥 그대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울병인데 리스페리돈, 조현병에서 리스페리돈 3ml를 주어졌는데 계속 주는 건 이건 과용량이에요. 대부분 2ml 이내에서 90%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울병이 자꾸 재발하면 한 리스페리돈 3ml를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용량이 정해진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심지어 커피를 가량 마시고 잠을 못 자도 재발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교과서에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예후가 좋은 조현병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1952년 이전에 약이 개발되기 전에 조현병의 치료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동주기는 9개월 내지 12개월 주기가 끝나면 저절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후에는 아무런 치료가 없어도 30% 정도는 재발이 없다는 건 이제 조울병의 얘기고요. 그죠? 치료가 없어도 30% 정도는 재발이 없으니 예후가 좋다는 표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로 낫게 했는데 재발이 없다는 경우는 전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발을 거듭하는 70%는 조현병보다 예후가 더 좋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조울병이 분명한데 조증이 계속해서 오니까 한 번은 제가 방송에서 보던 젊은 청년이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됐는데 외교관의 아들로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이 친구가 조증이 한 1년마다 자꾸 재발이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1년 이내에 자기가 취직해가지고 또 조증이 와가지고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약을 좀 세게 먹더라도 조증을 예방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을 해보면은 조증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클로로포르마틴, 세로켈, 크레타핀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솔리아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 세로켈 100ml만 함께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하기 어렵대요. 몸이 하루 종일 깔아진다는 거예요. 뭔가 나른하고. 그래서 그 크레타핀 100ml도 같이 못 먹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오히려 조현병이 깨끗해요. 조현병에 고효과 항정신병 약물을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로켈 같은 거 먹는 사람도 50ml, 100ml 먹는 사람이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진단 문제는 전문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심히 환자를 돌보는 전문이라면 오랜 세월의 경과가 진단을 분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정신분열병이 낸 사람들 책의 18번의 경우 조현병으로만 생각했는데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재발을 거듭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7년 만에 이 조증만 계속 오다가 이 우울증이 7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정동장애로 진단을 바꾸게 됐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7년 만에. 이게 한 2년, 1년 반 식으로 조증이 계속해서 오다가. 그래서 오랜 세월 경험적인 결론은 재발을 거듭하는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예후가 가장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에서 요 글 뒤에 있는 게 어떤 글이냐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인류대학을 갖다 졸업한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에 입원시킨 지가 장기간 입원시킨 지가 1년이 넘는데요. 그때 제가 정신분열병 책을 출판했을 텐데 출판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무슨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1년씩 입원시키는 게 어딨냐고 뭐 약을 못 먹는가 저거 왔는데 클로자핀 500ml를 먹어요.
자, 클로자펜 500ml를 주면은 모든 병이 다 나아요. 모든 병이 다 낫지만 아무것도 못해. 클로자펜 500ml를 먹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잠자는 것. 그래서 조현병이어도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무조건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클로자펜 100ml까지가 줄이니까 부작용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불과 방배동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원룸을 얻어가지고 그 아가씨가 집이 부산이었는데 불과 한 3개월 만에 또 살이 찌고 이런다고 지금 몰린 돈을 쓰고 있었는데 다시 사이코트라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클로자펜을 빨리 300이고 400이고 뭐 자기가 필요했던 용량까지 올리면 금방 좋아져야 그게 조현병인데 외래에서 안 좋아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방배동 근처에 그때 유순영 신경정신과는 양재동에 그 선배병원에 가지고 입원시켜놓고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쯤 왔다 갔다 했었는데 2주가 지나가도 안 좋아져요. 이 정신분열 정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책에다 시큰 얘기해놓고 또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들 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클로자펜을 500 먹고 장기간 대형 정신병원에 나이 30밖에 안 된 젊은 의사 선생님이 1년씩이나 내내 갇혀 있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오게 해가지고는 한 3개월 만에 돌아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조현병이었으면 금방 좋아졌을 거예요. 금방 좋아졌는데 클로자펜을 300, 400, 500으로 원래 먹던 대로 다 올렸는데도 안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정동장애는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나 정동장애는 시간이 지나야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6주, 8주 시간이 다 걸려서야 겨우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이 책에 대한 실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 정동장애나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에 잘못 포함된 분들은 이 재발이 자꾸 오면요. 아,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약이, 그러니까 정동장애라는 거는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포기하고 약만 잔뜩 먹일 일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약을 줄여가지고 재발이 온다 하더라도 들락날락 끓을 일이지 젊은 의사 선생님을 1년 내내 가량의 약을 먹여가지고 그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나 이 조울병의 이 사이코틱한 상태는 폭력성이 제법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폭언이나 폭력을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이 해서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좋아져도 겁이 나는 거예요. 좋아져도 클로자펜 500ml를 먹고는 어떤 병이든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약 때문에 잠을 많이 잤어요. 벌써 좋아졌음에도 퇴원시킬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 1년 만에 대형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잘 됐으면 좋은데 3개월 만에 또 나빠져가지고 입원하는데 이번에는 클로자펜을 300, 400, 500으로 올려도 한 달이 지나도 안정이 안 되니까 그거는 조울병의 특성이, 정동장의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길게 가는 사람은 보통 제가 아까 좋아지는 데는 4주에서 6주라고 그랬지만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이 조증 상태가요. 7개월, 8개월을 가요. 거의 9개월을 다 가요. 그렇게 심하게 오는 경우는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후가 아주 나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인가 그런데 거제에 왔었었는데 한 7개월 내내 약을 조금만 줄이면 올라가고 조금만 줄이면 올라가고 7개월 내내 정신병적인 상태로 7개월 내내 약을 많이 먹는데 지금 약 안 먹고 괜찮아요. 그 8개월 모든 기간을 결국은 약을 1년 먹고 약을 다 끊었는데 약을 다 끊자 그랬어요. 첫 발병이라고 보고 약을 끊으면 30% 재발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재발 없어요. 그러니까 조증 상태가 오히려 조증 상태나 우울증 상태가 심하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30%에 더 잘 들어가요. 이 사람도 서너 번 조증이 오다가 우울증이 이때 보통 심한 정도가 그러니까 아마 대학병원 가가지고 정치를 했었는데 그게 사례연구 5번에 나와요. 정치를까지 했었는데 저 우울증을 겪고 나서 다시 재발이 없었어요. 다시 재발이 없었는데 원래 조울병은 재발이 왔다 한다 하더라도 3년이면 약을 끊어보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무서워서 약 끊어보자는 소리를 못했어요. 저 때는. 근데 7년 만에 둘째를 임신하면서 본인이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2010년도에
사판을 다시 쓰면서 이게 사례 18번에 나와요. 그 사례 연구 5번이.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전화 잘못했다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그만큼 이 조울병은 몇 년씩이나 연락이 없다가 전화를 해보려면 참 겁이 나요. 근데 마침 전화를 했더니 마침 또 친정집에 와 있었어요. 친정 부모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선생님 저 둘째 애기 낳고 지금 뭐 그 애가 벌써 5살이 넘고 이러는데 약 끊은 지 7년이 지났어도 재발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울병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는데 이게 혼돈이 와서 헤맬 때 사실은 저는 그 여의사분도 그래서 그 어머님이 서울대병원에 건준수 교수를 원해가지고 제가 건준수한테 보내줬는데 잘 됐기를 바라지만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자꾸 재발이 오면 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겠다 할 정도로 좋아지는데 시간이 너무 한 2-3달 걸리고 그 다음에 2-3달 걸리고 나서도 약 줄이기가 굉장히 겁이 나요. 또 나빠질라나 싶어서. 처음에 조현병을 보고 약을 팍팍팍 줄인 게 제가 오히려 미안한 꼴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면에서 이 조울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는 진단이 보통 항정신병 약물을 못 끊어요. 끊으면 또 금방 재발해요. 금방 또 끊으면 그 기분 조절을 주면 금방 자꾸 재발하면 또 조현병이 아닌가도 또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게 이 두 진단, 이 세 진단까지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한 10년 이렇게 경과를 보고서 이 사람은 이 병일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걸 세 개를 놓고서 열심히 고민하는 의사를 애매모호할 때는 그런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의사한테 힘드니까 그 옆에 500ml 딱 줘놓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의사도 할 게 없고 환자도 오로지 가량만 먹고 잠이나 자고. 그래서 정신분열병과 조울병을 분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의사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울병은 항정신병 약물을 끊어줘야 돼요. 이걸 안 끊어주면 비만과 지연성 운동장애 문제가 엄청나게 올 수 있고 그렇다고 예방이 더 잘 되느냐 아니에요. 항정신병 약을 만일에 세로케어 같은 걸 300ml를 꾸준히 줬다고 해서 주기성이 오면 그냥 재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분조절제만 조울병에서는 기분조절제만 꾸준히 먹는 게 맞아요. 조현병에서는 그 사람이 난폭성을 보였다고 해서 기분조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정신병 약물만 최소 유종량으로 꾸준히 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 진단이 붙으면 이게 정확하다면은 두 가지 같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정신병 약물을 먹으면 곧 나빠지고 근데 곧 나빠졌을 때 약을 올려가지고 금방 또 좋아지면은 몇 번 그걸 경험하면 아까처럼 또 이게 좋은 병이 아니냐 하는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을 지나놓고 생각을 해도 그 여의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차라리 내가 봤더라면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쪽 편에서 먼저 연락하기는 참 그래요. 의사 입장이라는 게 아주 잘된 사람들은 뭐 별별 연락을 다 해도 괜찮은데 뭔가 지가 책까지 내고 뭐 잡았나 그러냐고 왔다가 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가끔.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3명, 4명 그 사람들이 다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몰라요. 또 옛날에는 제가 입원 실에 할 때 워낙 제가 최소 유지용량을 자꾸 쓰려고 약을 안 올리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스페리돈도 5ml 이상은 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리스페리돈이 유지용량으로 5ml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4ml, 5ml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클로자핀이 필요한 사람이긴 했는데 대부분 제가 그럴 경우에 대학병원으로 보내거나 아이고 왜 안 좋아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그럼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꾸준히 열심히 봤는데 자기를 믿고 왔는데 벌써 2개월, 3개월이 지나가도 이게 해결이 안 나거나 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 그럼 사실 대학에 있는 선배나 후배나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규칙을 바꿔보는 게 정답이죠. 사례 연구 2번 말고 거기 이제 사례 연구 5번 이 책에 있는 18번 환자 한번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뭐를 잘못했는가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정신불병이 된 사람들 여기 18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례 연구 5번에 있습니다. 조울병과 조현병 해가지고 고3 때 여고 3학년일 때 처음 만났던 학생이었어요. 그때 조증 86년 10월 88년 12월 2년 만에 또 조증 89년 7월 또 7개월 만에 또 조증 92년 9월 또 3년 만에 또 조증 4번의 조증 상태가 왔었는데 사례연구 5번입니다. 48페이지요. 2년 후에 94년 1월 달에 말 한마디 없고 종일 침대에서 꼼짝하지도 안 하고 지금 강의 중입니다. 종일 아까 얘기했던 그 환자인데요.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자원. 근데 이 80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86년 10월 한 2, 3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조증이 오다가 우울증이 처음으로 94년 1월 그건 한 8년 가까운 세월 한 7년 한 3개월 전에 8년 만에 우울증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이때 이후에 2001년 7월까지 7년 동안 카마제핀 2알을 먹었어요. 카마제핀 400하고 퍼페나찐은 이거 굉장히 약한 약이에요. 이거 3일짜리 하나하고. 저건 카마제핀 2알을 먹었다 보면 7년 동안 먹다가 둘째 애기 임신하면서 끊은 거예요. 96년 5월 달에 결혼을 했고 97년 2002년 아들을 낳았어요. 현재까지 제가 이 책을 2010년도에 냈으니까요. 9년 동안 약 안 먹고서 재발이 없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14년 동안 재발 없어요. 자,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제가 잘못한 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게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증 상태의 재발이 3번, 첫 번째 조증까지 하면 4번인데, 그때마다, 재발할 때마다 임의로 투약을 중단했었기 때문에 조현병의 재발로 봤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 그 당시도 조증으로 보려면 볼 수 있었다. 제가 그런 자책이 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의사가 환자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일일이 끝까지 다 관심을 못 가져온다고 하지만도, 사이코틱한 상태에 받았던 임프레션이나 자기 받은 느낌으로 진단적인 분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를 놓고서 나중에 가만 보니까 4번을 모두 다 조증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도 했는데 내가 그냥 놓친 거다. 그게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환자의 5년 위에 언니가 조울병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84년부터 저한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물론 언니도 진단이 상당히 애매했었어요. 애매해서 사이코틱한 상태에서 자꾸 입원을 하니까 내가 입원하는 날 면담을 하고 1년 후배한테 그때 내가 안양영신병원에 있을 때 1년 있다가 1년 후배가 안양에 오게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면담실에 들어가고 CCTV로 밑에서 후배한테 보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스키조 같기도 하고 정신분열 조현병 같기도 하고 조울병 같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론 내린 게 그 언니를 조울병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언니가 조울병이고 먼저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고민 끝에 조울병으로 결론 내렸다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가족력을 자세히 보니까 40대에 자살한 여삼촌도 있고 고모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울병은 가결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루었었어도 얼마든지 조울병으로 제가
이 사람을 86년에서 이 94년도 1년, 이 7년 동안 조현병으로 막 왔다가 우울증 심하게 오는 거 보고 나서 이걸 조울병으로 바꾸면서 이때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형제간에 조현병이 따라오고 조울병이 따라오는 거 이거 없다. 제가 제 마음으로 본 확실하게 왜 그 결론을 내리냐면은 정신분열병은 평생 1%만 생기는 병이에요. 조울병은 평생 0.5%에서부터 1%까지 얘기해요. 그럼 확률적으로 1%도 안 되는 두 병이 형제간에 하나는 조울병이고 하나는 조현병이고 이러기가 어렵죠. 내가 그래도 나 참 한번 봤다 내가 이러고 우기다가 둘 다 결국은 조울병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지가 열심히 봤다고 해가지고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진단이 이걸 거다 이런 거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도 그 가족력을 봤었어도 언니도 있었고 이 환자도 조울병으로 이 우울증이 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오기 전에도 생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 96년도 4월 달에 오로지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서 전기치료까지 해야 지독한 그 우울증의 경과를 보였는데 재발이 없이 만 3년이 지나는 1997년 이후에도 실제로 제가 겁이 나서 약 끊자는 소리를 못해요. 요새 같으면 이제 끊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든지 간에 조울병은 3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약을 끊을 수 있다. 약 끊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래놓고 이 사람은 이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고 어느 정도 심하게 왔냐면 아무것도 안 먹는 데다가 집에서도 자기 방에서 아파트 창문에 뛰어내리려는 걸 다리 걸쳐 있는 걸 엄마가 다리 붙잡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전기치료를 한 10번쯤 받고 좋아져가지고 퇴원하자마자 또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야 이거 우울기가 12개월 가는데 아 이거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약을 보니까 이러다 우울증이 또 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학병원에서 금방 퇴원했는데 가가지고 좀 더 치료받고 오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그리고 실제로 보냈었어요. 보냈는데 아마 다시 한 번 더 입원했어요. 왜냐하면은 대학에서 준 예방약이 약을 너무 많이 줄여갖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하게 왔던 환자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거는 끝날 징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평소에 쭉 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97년부터 2001년 7월까지 4년 넘는 기간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재발이 없을 수 있었는데 내가 치료자의 불안 때문에 약을 갖다 계속 먹게 한 결과였을 것 같다. 2001년 둘째 아이를 임신하자 환자 임의로 투약을 중단했었습니다. 네 번째 적혀 있는 게 이거는 이때 제가 혼자 살 때예요. 혼자 살 때인데 이 아가씨가 아주 굉장히 이뻐요. 이쁘고 키도 크고. 그래서 혼자 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집 딸을 영어 가이를 시켰어요. 이 아가씨가 영어과를 나왔어요. 숙대 영어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같이 음악회도 가고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거 그만두는 게 이 사람이 내가 편견 없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조울병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 건 아닐까. 뭐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데이트를 계속 했을까. 이게 제가 느끼는 걸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끝내면서 제일 뒤에 또 뭘 적어놨냐면은 보편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전. 조현병 환자들한테 다반사로 리튬, 발프레트, 카마제핀 기분 조절을 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조현병 환자들로 기분 나쁘면 싸움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병동에서 조현병 환자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은 리튬을 주고 카마제핀, 발프레트를 줘버려요. 이건 잘못된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적인 분간을 항상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진단이 어디에 속했으면 기분조절, 조현병인데 기분조절제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거기에 있던 그 병동에 오기 전부터 조현병인데 몇몇 사람이나 기분조절을 먹는 거 내가 다 끊었는데 끊어도 그 사람들의 공격성을 완화시켜주지는 못한다. 병동에서 싸움만 하면 저걸 줘요. 기분조절을 주는데 그거는 조울병 환자들한테 필요한 거지. 아니
갇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치고받고 하는 게 더 보통이죠. 그걸 이제 기분 조절을 줄 일은 아니다. 줘봤자 소용도 없다. 아무 효과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 적어놨냐면, 일전에 나간 지연성 운동장애의 부작용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연성 운동장애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조울병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계속 주는 의사는 이거는 피해야 될 의사예요. 조울병이 확실한데 지금도 항정신병 약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피해야 될 의사예요. 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조울병이나 정신분열 정동장애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는데 없었죠? 조울병이라서. 예? 아니, 그러니까 조울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여기 지금 뭐 없는 거 맞죠? 그죠? 조울병. 예. 조울병으로 진단받았다고요? 아니, 지금 아니잖아요. 아, 옛날 그 과거 얘기할 거 없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병이 조울병이나 정신분열 정동장애로 알고 있는 사람. 기분 조절제를 먹어요? 저는 클로자핀 먹고 있어요. 클로자핀 기분 조절제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하고 제 진단, 제 주시하고 확실하게 다르게 그 말씀. 아유. 몇번 물어봤는데. 만일에 지금도 조울병에 동의를 한다면은 클로자핀 필요 없는 약이에요. 그 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라 이거예요. 자,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은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2주 안에 물어봤는데 1차, 2차에서 김양씨는 조현병이다. 조현증이라는 다르다. 아니, 그 말 안 돼요. 아, 그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울증이라고 한다면, 만약 지금 안정기에 있을 때 요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막 수면제를 먹어갖고 잠만 잔다면 괜찮을까요? 자, 조울병이라면은 네. 그렇죠. 꼭 클로자핀 안 써도 세로케리나 아니면 수면제나 다른 거 써도 괜찮아야 돼요. 그 6년 전쯤에 세로케리 있죠. 그걸 바꾸다가 실패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건 조현병이죠.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조현병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증세가 있었어요? 우선 옛날에 말이 엄청 많고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막 쫓아가지를 못할 정도로. 조울증도 정형적인 조울증이 있고. 아니 글쎄 그건 맞는데 본인이 기억하기에 조증이라고 증세했던 얘기를 한번 해봐요. 대학교 다닐 때. 야, 글쎄 증세를 얘기해보라. 조증 증세. 조증만 골라내서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네, 제가 안기부 시험 친 적도 있는데 내가 안기부 요원인 줄 알고. 그거는 그 정도는 보통 있는 관계망상이고 조현병에서도 그건 굉장히 많아요. 이 조증의 그런 망상은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내가 대통령처럼 해요. 내가 안기부 직원이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말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증 증세 아니에요. 또요. 조증 증세를 한번 열거를 해보래요. 제가 카페에서도 보면은 이제 진단적인 혼란을 얘기하면 자꾸 조증 증세를 쓰라 그러거든요. 그럼 말이 굉장히 빠르다든가 막 말이 많으면서 막 입이 막 다다다다